신묘 51년생 올해 운세, 토끼띠 운세 99년, 87년, 75년, 63년, 51년, 39년 점점 다가오는 행정. 오늘은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 자동구매 방향을 기운둔갑으로 알아보고 난 후에 51년생 신묘 토끼띠 날에 태어난 사주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묘, 지금 이제 이날 태어나신 분들하고 이 해에 태어나신 분들, 토끼띠인가 이렇게 5개의 토끼띠가 있죠. 오늘은 신묘일. 우리가 이제 띠로만 운세를 보다 보니까 토끼띠 하면은 내가 태어난 해에 토끼띠가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초록색 이 묘에 대한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슨 날 태어났는가, 나를 지칭하는 기운은 이 신이라는 이 글씨예요. 여기 매울신이라는 이 글씨가 이 본인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참고하시고 운세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 이제 거의 보면은 뭐 띠별로 나오는 운세가 대세죠. 근데 사실은 이 띠는 이 기운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운은 여기를 꼭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묘일, 신강사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12월에 이제 금기운이기 때문에 이 토생금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이 금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사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신강사주에 로또 팽생번호는 밑에 이제 나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동을 구매하면 어떤 방향이 좋을까 해서 이제 이 방향을 다시 이제 설정을 했는데, 본인의 이제 기운이 이제 여기서 이제 18이라 이 기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5번, 그 다음에 36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몇 개를 이제 이쪽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9번, 18번, 36번, 27번, 45번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이 6개의 번호가 이제 차지하는 이 기운을 어떤 번호하고 가장 자주 나오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번호 그대로 이제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에 왜 이런 번호가 나왔는지 다음 방송 때 보면은 이 번호가 이제 실제로 같이 나올 수 있는 이 번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세 내용을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어떤 날 이렇게 좋은 날 이제 살 수 있게끔 밑에 보면은 바로 보여드리고 올게요. 왜냐면은 운세를 또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먼저
로또부터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번호들이 지금 이제 신강사주 이제 이 번호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런 번호들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방향을 제가 한번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22일입니다. 이제 22일 날은 남서쪽, 북쪽.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방향을 남서쪽하고 북쪽이니까요. 자, 이번 이 방향은 여기가 이제 남쪽입니다. 여기가 서쪽이가요. 그러니까 남서쪽 여기하고 이게 북쪽 방향이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남서쪽, 북쪽 방향.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번호, 추측되는 번호는 19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가지고 한번 19번이 전번주에도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또 나올 그런 그 기운이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고 19번 여기 있죠. 그래서 19번하고 이제 가장 친한 번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한 자리씩 이 8번도 9번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요.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건 이 번호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회 이상 5회 그 미출연 번호 35, 78, 13, 17, 22, 27, 38, 39, 44 이 번호는 꼭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번에도 19번, 뭐 23번, 12번, 6번 다 이 번호 중에서 이제 나온 번호인데요. 한번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번호를 참고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토끼띠 신묘일에 태어나신 분 아니면은 51년생 토끼띠 날 태어나신 분들의 이제 그 특성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온국은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치게 되면은 이 온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신묘에 대해서 재물운까지 전부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분석과 인체반응 성명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세훈입니다. 오늘 토끼띠 중에서 신묘의 특성과 성격, 금전운, 건강운, 직업운 등 올해 운세를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사주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 대박이 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운세를 알아봅니다.
재물 운세에서는 김운동갑에서 나오는 구성을 의해 로또, 자동 구매에 유리한 방향을 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맛있는 죽 쏘서 개 준다는 말이 있고 길 닦아놓으니 개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대박이 나도 지키지 못하는 재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이 될 뿐이죠. 화가 되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주를 조심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분석하는 방법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구분과 용신과 기신을 정하여 재물운에 대하여 오행 원리에 의해 해설합니다. 이번에는 김요일에 이어서 신묘일의 특성, 성격, 건강, 직업 등을 이제 말씀드리고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특성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로또 평생번호 만드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미래는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행재운과 재물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인연이 좋은 호연이고 흉한 악행인지 여러분의 사주에서 말해주는 미래 예언적 내용을 재미있게 꾸며드리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연사랑 장명실에서 제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당첨의 꿈이 가까워집니다.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이제 신묘 오면은 하얀 토끼를 말합니다. 그 중간에 보시다가 본인의 건강, 재물, 배우자, 뭐 직업운 여러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아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실 010-3925-3656입니다. 본인의 간지를 알기 위해서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만세력에 생년월일시를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사주 원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면은 사주 원국이 이렇게 8개의 글자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사주에서는 여기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기운이 있고요. 본인을 이제 본인하고 이제 같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 같이 이렇게 따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라는 이 기운은 이 신이라는 이 글씨가 본인입니다. 사실은 토끼띠 하면은 그 띠의 어떤 그 지칭일 뿐이지 이 기운이 다 이 운세를 전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 운명의 대포는 여기 신이라는 이 글씨가 대표를 하고 이 밑에 있는 이 글씨들은요 전부 예를 들어서 육친관계다 그러면은 부모님, 뭐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모님이죠. 조상,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나와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아니면 사회적으로 활동을 된 내 부하, 아니면 하부, 이런 식으로 이 사주가 이제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띠만 설명하다 보면 이 띠에 이 기운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 띠로 이제 특성을 알 수가 있지만은요, 개인적인 운세는 꼭 사주를 정확하게 봐야만이 개인적인 운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묘일주의 특성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이 기운이 이 묘라는 이 토끼띠라는 이 기운을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묘일에 태어났다. 그죠? 신이 묘를 만나면 편재이고 12운송으로는 절지이다. 끊겨 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지이다 이게. 절지라.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제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오행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묘는 이 신의 자리입니다. 자리. 그러니까 신은 이 금기운이고 묘는 목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톱으로 자르거나 낫으로 뭐 풀을 자르거나 그러면 이제 그 풀은 어떻게 죠? 일단 그 생명이 이제 생명의 끝을 맺죠. 이 잘린 부분은요. 잘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살기가 등등한
기운으로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 기운이죠. 내 자리에 있는 이 생명체를 그냥 잘라버리니까. 예. 그래서 낫으로 풀을 베고 있어서 절단된 초목이다 그랬습니다. 절단되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죠. 초목이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 하나의 그 기운이에요. 예. 우리가 신묘 오면은 그냥 아 신묘구나 이렇게 하지만요. 이 기운을 갖고 있으면요. 예, 그 살생 살찌죠. 그러니까요. 이게요. 예. 이 죽이는 것 뭔가 이렇게 생명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 이런 기운의 하나의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이제 침착하지 못하고 일의 진행에 차질이 많다. 예, 잘라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심과 조심성으로 신경이 날카롭다. 이 칼 같은 성격이라 그래요. 굉장히 이제 예민하죠. 그래서 남성은 부부군이 부실해요. 자신감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남성은 이제 밑에 여기가 이제 편제기 때문에요. 항상 이성관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재물을 노립니다. 이렇게 로또 같은 그런 큰 재물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뭐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좋은 어떤 기회를 맞이하기도 해요. 손재주는 좋지만 신경이 예민해서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다. 여성은 부부궁이 절지라 없는 것과 같다. 모든 일을 기다리는 애로움이 있지만은 재성이 풍부할 때는 행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애롭죠. 항상 이 살찌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항상 애롭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이제 칼 같은 성격으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고 담백한 편이고 정의로운 성격입니다. 그러나 신약사주면 그죠? 신약사주는 우리가 신강사주, 신약사주 이제 그러는데 다소 이제 우유부단하다. 신약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자기가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억압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억압 뭔가 짓누르고 있는 그런 부담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또한 재성이 많으면 녀석에 빠져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고집이 세고 포용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두뇌는 좋으나 실천력이 부족하고 꼼꼼한 성격이어서 실수는 적은 편이지만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편재라 그랬습니다. 재물에서 이제 이 재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편재. 이 편재는 이제 큰 어떤 행재할 수 있는 돈, 보너스 같은 이제 그런 갑자기 들어오는 돈을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정제가 있습니다. 이 정제라는 재물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과 같은 그런 재물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편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이익을 탐하는 그런 저기를 많이 해요. 그래, 로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시고 그렇습니다. 주식도 많이 하시고 경마장도 자주 가시고 그래요. 사주 중에 식신이 있으면 성격이 대범해지지만 식신이 없으면 도량이 좁은 사람의 대표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식신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그 기운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러니까 그 기운을 이렇게 뺏어다가 본인의 기운을 뭐 뺏는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흘러가는 것을 저장해 놓는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죠. 뭔가 다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도량이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건강은 잔병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서 그래요. 음식도 많이 먹지 않고 많이 먹는다 해도 자주 체하고 그리고 기온 변화에 민감해서 감기,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므로 환절기 때 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호흡기 계통이 약한 편으로 기관지, 폐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천식, 감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거 굉장히 여기는 써지지 않았으면요 천식, 감기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장, 간, 쓸개 등에도 발병하는 편이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운은 있지만은 자주 아픈 편은 아니지만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알레르기성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운은 남자는 처덕이 있으나 의처증으로 부부 불화가 있습니다. 자꾸 의심을 해요.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하여 가정 불화가 발생하거나 별거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요즘에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결혼도 잘 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뭐 명리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들은요. 그래서 하나의 내 미래를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해보는 것이지 어떤 해결책이라는 것은 그 미래에 대한 것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명리학의 또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 시주에 결점만 없으면 부부 해로는 무난하겠고 아기자기한 면은 없지만 충실히 가정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그 노력 여하에 딸려 있다 이거죠. 직업은 사주 중에 병화가 있으면 병화라는 것은 아까 그 극을 말하는 거예요. 쇠를 녹이죠. 화기운은요. 신금은 금기운이라. 근데 신금은 한번 불맛을 본 그 기운이기 때문에 불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기운이 있으면은요, 극을 당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에 이제 종사하겠고, 병화가 없으면 기능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근데 뭐 서점이라든가 문방구, 의류 생산 뭐 또는 판매업, 헤어 디자인 등 업종과 인연이 많고 미술가, 서예가, 실내 디자인 등 인연이 닿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다양한 그 직업을 형성하고 있어요. 금전운은 이제 직선적이라요. 이 애교와 아청으로서 조화를 이룬 사람이 금전관리나 재산증식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 하나 그의 재능에 비해서 크게 뛰어난 편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재산증식에 대한 신념은 철저하여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의 이제 타고난 재능에 비해서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증식 요령으로는 이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해보려는 의욕은 강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많은 것도 특이합니다. 왜냐? 머리가 좋아요. 사람들 이렇게 이용하는 머리가 이 천재적인 그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면서 그런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가정에서 부엌거리라고 엄나하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한테 물어가면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부인들 중에 이날에 태어난 사람이 많은 것도 이상할 정도로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사치와 낭비는 하지는 않습니다. 검소하게 가업을 이루게 놓는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성실해요. 그 애정은 이 사람은 애정의
표현이나 느낌은 비유법으로 나타내고 예, 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대 측에서는 이 사람으로부터 진한 느낌이나 확실한 고백을 받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이제 직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기 쉬운 말이라도 말의 초점을 가운데다 두고 먼 곳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첫 만남의 상대로서는 심히 불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사람은 아무리 예쁜 여자나 훌륭한 남자라 하더라도 쉽게 끌려 들어가고 매료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는 장고파이기 때문에 맺음이 어려운 반면 한번 맺은 사랑이라면 먼 애정 요로의 훗날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차분한 맛도 듬뿍 담긴 사람이며 그의 지극한 정성은 잠정으로부터 큰 정까지 모두 갖춘 사람의 그 향기는 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얀 토끼 그대로 의 성격이에요. 겁이 굉장히 많죠. 토끼들은요. 그리고 모성애도 있으면서 토끼는 자칫 잘못하면 낳은 새끼도 막 예민해가지고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토끼가 태어나면 사람이 이렇게 몸폭의 앞을 가려주기도 그러죠.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적 특성을 사람한테 이제 비유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예민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묘라는 이 기운, 이 운세를 이제 이렇게 이 해설에 하나의 근원을 보게 되면 묘는 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 묘명을 만나면 이 절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서로 이제 상극관계라 그렇죠. 그리고 묘 중에 암장되는 을목과는 을신으로 충하니 금과 목이 서로 싸우게 된다. 이 묘 중에 암장된 을목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묘 중에 이 을이라는 이 기운이 있죠. 그리고 이 신은 금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금금목이 또 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이 신금은 이 뚝 떨어진 왕따 당하는 이제 하나의 기운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왜? 이 신금 기운의 어떤 이 같이 친해질 만한 그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그래도 8개의 이제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지지 안에는 이런 또 이 기운들이 암장이 돼 있어요. 서로 내장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광산에서 뭘 캐보면은요, 뭐 금도 나오고 뭐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그러듯이 이렇게 이 안에는 또 다른 이런 기운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의 특성 때문에 금과 목이 서로 싸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겠죠. 계속 그 자기 자신에서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재주가 많은데 특히 손재주가 좋은 편이다. 개척정신과 이제 능력이 좋으나 끈기가 부족하다. 절지라 그래요. 끈기어져 있어서. 일지에 절궁으로, 절궁이라는 건 아까 절지를 말합니다. 절단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 성격이 변덕이 아니면 생활상 변동이 많게 되고 신왕, 신강사주면은 평생 고생만 많고 얻는 것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상격은 뭐 경찰, 의사 이제 이런 계통에서도 이제 성공하고 일지편제로 큰 돈을 벌 것 같아도 크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욕심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한번 벌게 되면은요, 또 다음에 또 이런 돈이 들어오겠지 하는 그런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짜를 바라는 이제 어떤 그런 기운들이 많기 때문에 큰 돈을 또 벌 수가 없어요. 벌어도 금방 나가버리고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돈 벌고 막 보면은 로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로또 때문에 형제간끼리 이렇게
살증이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지라는 것은 아까 이 토끼 띠를 말하는 거예요. 일지묘는 부부 이별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헤어 디자인 등의 인연이 많다. 직업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남성은 내성적 성품이나 성급하고 변화가 많으며 손재주가 있으나 큰 기술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부인을 고생시키거나 또는 처에게 매달려서 사는 경우가 많다. 사주가 이제 좀 이제 괜찮은 사주들은 이제 의사, 뭐 기술, 상업계통에서 성공할 수 있으나 대개는 기술계통, 봉직, 그러니까 봉급을 받고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자파점, 목공소, 화원, 뭐 여러 가지 이제 손재주가 좋으니까 여러 이제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돈을 많이 만져보는 이제 일주이며 일지, 복제자, 그러니까 그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처에게 의지하는 상이며 고생도 시킨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사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이제 능력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으나 항상 돈 때문에 우는 상이며 돈 하죠. 맨날 자기가 돈을 끓이고 있으면서 돈 없다고 계속 이렇게 우는 소리를 칩니다. 남편 보기 약하니 남편이 무료하거나 주색에 빠져서 본인이 상업, 뭐 기술 계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 다 이렇게 부부간에 다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죠. 요즘에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해설했던 거라 크게 뭐 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봉사 정신은 이제 강하고 공짜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특성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재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문제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부의 인연이 약한데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편이며 손재주가 좋아 의류, 뭐 간호원, 뭐 의사, 약사, 뭐 제과점, 뭐 미용업이 뭐 좋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 본인들의 어떤 요즘에는 다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뭐 큰 그런 운세 문제는 아니고 요즘에 또 학력이 다 고학력이라요. 자기들의 특정한 기술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뭐 남편이 끼가 있으면 신약하면 점점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는데 신약사주들은 조금 힘들어요. 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신약사주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이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신강사주 신묘일주 로또 평생번호 이게 끝수는 이제 382716 이것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다르냐 그러면 행운수가 틀려요. 행운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 행운 이런 숫자들이 다 틀립니다. 이게요. 본인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행운수하고 희신은 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기운에다가 이제 더해라. 이 33번이 마음에 안 들면 더할 때 4번으로 더하고 여기는 이제 2번으로 더하고 여기는 8로 더하면 이제 45 빼야 되죠. 50에서 그럼 5입니다. 여기는 이제 25 여기는 13 이런 식으로 여기는 24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맞는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추리시면 되는데 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2번 8번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18번이 될 수도 있어요. 32번만 되는 게 아니고 22번도 될 수 있고 27번만 되는 것이 아니고 37번이 될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냥 6번 아니면 26번, 그 다음에 43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끝수는요. 그리고 여기 이 중에서 나는 이 번호 43번이 나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6번이 되죠. 이 51에서 이제 45를 빼면 6번이 됩니다. 그럼 나 6번이 또 싫다. 그러면 14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8을 또 더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기신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복잡해서 이제 안 했는데, 이 번호는 이 행운이라는 이 번호를 갖다가 행운 이 수를 가장 이제 약화시키는 그 번호가 있어요. 여기에 행운 2라는 이 번호는 오행으로 말하면 화학기운인데, 화학기운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은 뭐겠어요? 물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6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는 뭐 14번이 싫다. 그러면 6을 빼면은요 8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37번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37번은 안 나올 것 같고, 뭐 45번보다도 나는 44번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44번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운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그 12번, 뭐 27번, 41번 이런 번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번호들은요 바꾸면 됩니다. 이게요. 만약에 이제 18번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든 번호로 또 바꿀 수가 있고요. 전혀 나는 뭐 어떤 뭐 감이 안 온다 그러면요 반자동으로 하셔도 돼요. 빈칸으로 남겨놓고 이걸 다 나오지도 않는 번호를 다 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 참고적으로 이제 어떤 나는 번호가 특정 번호가 있다. 이번에는 꼭 9번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9번을 그다음 이렇게 쓰셔가지고 정리하신 다음에 사시고, 꼭 이 미출현 번호를 꼭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이제 이 번호 이제 정하는 방법은 신강사주는 이제 이렇다. 이제 신강사주라는 것은 내 전번에 그랬죠. 이렇게 이 본인의 기운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때 신강사주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같은 편이 많죠. 여기요. 백색이 많잖아요. 여기요. 4개나 되죠. 근데 내가 이 금기운이 이렇게 목기운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기운은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이 강하죠. 그 다음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기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여기는 세력이 여기 언뜻 봐도 5개예요. 근데 여기서 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운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그 신강사주는 조금 내가 내 환경을 지배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직설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신약사주는 여기는 한번 보시면은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기운이, 자, 이거 하나, 이거 토끼운 이 2개밖에 없어요. 나까지 3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본인까지 이게. 근데 여기는 또 뚝 떨어져 있어요. 이 기운이라고 해도.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은 강하지만은 이 신금은 힘이 없어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해묘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기운이 이 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목기운이 많으니까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약한 사주고, 또 여기 이제 임수가 이 기운이 금기운을 또 굉장히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게요. 금기운을 약하게 만들어요. 이 물기운은요. 또 그래서 날카롭게 줍니다. 물이 계속 올라가는데 바위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자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의 어떤 이 힘에 의해서 날카로워지죠. 계속 이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약사주예요. 신약사주는 끝수가 이제 틀리죠. 5049 이제 이렇게 끝수가 틀리는데, 특히 신약사주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신묘일생은, 신약사주 신묘일생은 정유라는 사주하고 을유라는 사주가 천간지충으로 평생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정은 이 기운을 약화시키는 기운이고, 유는 충기운이에요. 서로 만나면 부딪히는 그 충기운. 서로 반대편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만나게 되면은요. 본인이 힘들어져요. 근데 을류를 만나면은 나보다는 이 을류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은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신약사주 이제 로또 평생번호는 이렇게 같이 이제 똑같아요. 이것도요. 여기는 이제 19번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 이 번호를 안 쓴다고 그러면 15번을 안 쓴다고 하면 19번입니다. 여기는 30번. 여기는 46번인데 1번이죠. 다 한다고 그러면 저 이제 17번, 31번, 38번 이렇게 해서 번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런 번호보다도 다른 번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지우고 그 번호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꼭. 여기도 이제 뭐 0, 4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4번이 될 수도 있고 24번이 될 수도 있죠. 그냥 9번은 그냥 9번이 될 수도 있고 29번, 39번 될 수 있어요. 여기는 15번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36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3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정하시면 됩니다. 다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른 번호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하셔도 됩니다. 7번 그냥 나오겠다. 12번, 22번, 32번이 나오겠다. 뭐 아니면은 39번, 14번, 30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7번은 이번에는 27번이 한번 나오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또 평생번호에 이제 그 기운인데,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번호가 있으면 더 하는 것보다 나는 좀 귀신번호를 이용해야 되겠다. 뭐 여기는 귀신이 토끼운이 이제 이 10은 이제 토끼운인데요. 여기는 이제 8이 귀신번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재물 이 기운이 귀신번호예요. 마음에 안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8을 뺍니다. 그럼 31번이에요. 그죠? 자, 이거 난 32번은 안 나오겠다. 그럼 10을 더하면 42번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사주마다 이 모든 이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사주를 신약사주냐 신강사주냐 이걸 알 때는 꼭 전문가한테 그
상담해가지고 내 사주는 신약사주다. 언제 태어났는데 어떤 기운의 신강사주다. 이렇게 사주 내용이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로또 당첨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계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운, 건강운, 부부운, 재물, 행지할 수 있는 시기, 로또 운세 등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 번호를 간직하고 매주 로또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010-3925-3656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내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